와우. 또한 이제 파이썬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폴더를 준비하는 거예요. 즉, 새 폴더를 만들고 그냥 그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끌어다 놓으면 돼요. 알겠죠? 이번에 제 폴더 이름은 파이썬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음, 가상 환경을 만들고 requirements 파일을 만들고 그 환경을 활성화해야 해요. 자, 먼저 터미널을 엽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E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파이썬에서 가상 환경을 만들려면 명령어를 입력해야 해요. 이번에는 파이썬 mbn-v 그리고 그 뒤에 환경 이름을 입력하면 돼요. 저는 이번에 환경 이름을 파이썬으로 할 거고 이 환경을 강의 내내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환경을 만듭니다.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완벽해요. 그리고 환경을 활성화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환경이 로드 될 때까지 기다리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콘솔의 현재 위치를 점으로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항상 하던 대로 스크립트스 폴더로 들어가서 액티베이트를 실행하면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이제 환경을 불러왔으니 점 슬래시 환경 이름 파이썬 그리고 쉬프트 키로 자동 완성 또 슬래시 스크립트스 자동 완성 슬래시 액티베이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완독해요. 이제 우리 환경이 활성화된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의존성이나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완벽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requirement라는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파일을 2개 만들 거예요. 먼저 data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알겠죠? 이 폴더에서 강의 내내 작업할 거예요. 완벽해요. 그리고 윈도우스에서는 이 명령어로 requirement txt 파일을 만들 수 있어요. 완벽해요. 여기 위에서 볼 수 있죠. 그럼 노트북을 사용하려면 아이파이 커널을 먼저 설치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야 노트북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파이 커널을 입력하고 컨트롤 S로 저장하세요. 커널은 L이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좋아요. 잠깐만요. 문법 오류가 있었네요. 이건 requirements예요. 완벽해요. 단어가 색깔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 파일이 이미 요구사항 파일임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아까는 잘못 적혀 있어서 인식하지 못했죠. 완벽해요. 이제 파이썬 한번 볼게요. 자, 이제 requirement 파일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니 pip install 해볼게요. -r requirements를 입력해서 설치합니다. 네, 완벽해요. 보시다시피 이제 아이파이 커널이 설치됐어요. L이 들어가는 거 기억하세요. 제가 설치가 끝날 때까지 영상을 잠깐 멈췄으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기다릴 필요 없도록 했어요. 자, 이제 다시 첫 번째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echo 슬래시 이 파일 이름을 101 variables로 해볼게요. 변수들 갑시다. 완벽해요. 근데 죄송해요. txt가 아니에요. 확장자는 ipnb여야 해요. 노트북 파일이니까요. 완벽해요. 여기 있는 이 파일은 지워도 돼요. 어쨌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좋아요. 변수 파일로 가봅시다. .ipinb 자, 먼저 이름부터 조금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들여쓰기, 주석, 그리고 변수에 대해 다룰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죠. 여러분이 이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뭘 볼 건지 알아볼까요? 바로 그거예요. 들여쓰기는 코드 블록을 나타내는 줄의 시작 부분의 공백이에요. 좋아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석은 여러분이 작성하는 코드를 설명하거나 문서화하기 위해 쓰는 줄이에요. 그리고 변수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인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놀죠. 그러니까 가지고 논다는 건 사실상 우리가 작성하는 모든 코드가 변수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변수란 제대로 써볼게요. 변수는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담을 수 있어요. 이제 그냥 잠깐 믿고 따라와 주세요. 예를 들어 구유명사 하나를 상상해 볼게요. 알겠죠? 변수 하나, 변수들. 예를 들면은 숫자 아나는 30살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나의 나이를 30살로 설정해 볼게요. 잠깐만요. 이걸 코드 블록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야 해요. 좋아요. 여기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자, 수정하죠. 먼저 커널을 선택해야 해요. 파이썬 environments에서 우리가 선택한 파이썬을 고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적으로 plain text가 파이썬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완벽해요. 이건 치우고요. 자, 예를 들어 좋아요. 이제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으니 이 변수들을 어떻게 출력하는지 볼게요. 그냥 먼저 변수를 등호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호출하면 돼요. 프린트를 사용할 거예요. 프린트는 콘솔에서 많이 쓰이는 명령어이고 노트북에서도 변수를 호출하거나 네, 변수를 호출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변수를 프린트 안에 넣어서 호출해 볼게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코드셀을 실행할 때 변수가 출력되는 거예요. 이제 코드셀을 실행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노트북에서는 변수를 그냥 바로 호출하면 출력이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노트북은 코드를 쓸 수 있는 작은 블록들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실행할 때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 변수들이나 코드 블록의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번에는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변수, 아나 두 번째 변수는 제가 트링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알겠죠? 이게 코드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럼 이런 변수들로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이제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네. 예를 들어 저는 변수에 10을 넣었어요. 변수에 3.14도 넣을 수 있죠. 알겠죠? 그리고 제 변수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 변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변수들을 더할 수도 있고 아주 재밌는 걸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프린트 안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뭘 출력하는지 알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두 변수의 합은 콜론 띄어쓰기 변수는 콜론 띄어쓰기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쉼표 찍고 변수 하나 더하기 변수 둘을 넣으면 돼요. 코드를 실행하면 되고 이제 코드를 실행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요. 손가락으로 Shift랑 Ctrl 동시에 누르면 셀이 실행돼요. 알겠죠? Shift랑 Ctrl을 동시에 누르세요. 그리고 우리가 쓴 주석은 내 두 변수의 합은 13.14입니다 라는 거예요. 10에 3.14를 더했어요. 네, 완벽해요. 좋아요. 이제 변수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좋아요. 한번 볼게요. A냐를 가져와서 30을 더해보려고 해요. 알겠죠? 위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번 볼게요. 변수 하나 더하기 변수 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에러가 났어요. 데이터나 데이터 파악 혹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든 이런 일은 평생 계속될 거예요. 즉 에러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작업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타입 에러라고 나와 있어요. 타입 에러가 무슨 뜻일까요? 보통 문자열을 연결할 때는 정수가 아니라 문자열끼리 연결해요. 문자열과 정수가 뭔지 궁금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에러가 남았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름 문자열과 숫자 정수를 더하려고 하면 논리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석을 다는 거예요. 먼저 코드를 하나 짜볼게요. 대봅시다.
자,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이름을 파코로 하고 또 다른 변수는 ES 해볼게요. carpintero입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저는 항상 악센트를 안 쓰는 편인데 그걸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걸 해볼게요. 변수 하나와 변수 둘을 더해서 코드를 실행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이해를 돕기 위해 좋은 주석을 먼저 달아줍니다. 오, 좋아요. 그래서 변수의 합을 여기에 복사합니다. 음, 음, 음. 두 변수의 합은 no, no, L, 이제 우리가 만든 두 개의 변수, 변수 1과 변수 1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니 파코가 목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합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CAPA 파코는 목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주석이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윈도우에서는 ALT와 3을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 텍스트, 즉 샵, 기호가 나오고 여기에 이 코드는 두 변수를 연결하는 용도입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샵 기호를 이용해서 코드의 주석을 달면서 코드에서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를 읽을 때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코드는 점점 더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여쓰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항상 그렇듯이 일단은 믿고 따라와 주세요.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볼게요. 이름은 x 함수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이제 함수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엔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갑자기 공백이 하나 생겼죠. 여기 있는 이 공백 왜 생긴 걸까요? 그건 파이썬에서 코드의 흐름을 제어하고 코드가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즉 어떤 구조 안에 또 다른 구조가 들어갈 때 들여쓰기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여기 print x라고 써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함수를 호출해야 돼요. 이게 뭔지 전혀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x라는 함수고 여기서 x는 헐라가 될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면 헐라라는 단어가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좋아요. 이제 들여쓰기를 없애고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뭐라고 나오나요? 또 오류가 나왔죠. 블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들여쓰기가 필요하다고 나와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변수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환경을 설정하고 변수 주소 들여쓰기에 대해 설명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